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관, 가치관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인들도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오래 거주했던 러시아 작가 마리나 하키모바 가이체마이아가 러시아인들의 변화를 아주 잘 표현한 글을 부지글리아드에 게재했습니다. 제목은 슬라바크 니카그다니 위바유 샤슬리브미, 약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답니다. 삶의 의미와 태도, 자존감에 관한 글입니다. 러시아가 국난에 처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분쟁이 있기 전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예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부엌에서의 대화, 아파트, 다차, 자동차, 리조트에서의 휴양, 안전이 보장된 편안한 삶 등 여러 편린 속에서 지냈지만 대체로 중년의 사람들은 불만이 많았다면서 그들이 놓친 것은 무엇인지 그녀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마리나는 여성의 경우 가족이 없을 때 여성으로서 자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젊은 여성들이 자기 중심주의적 서구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자랐다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 나는 혼자다. 내가 최고다. 이상형은 패션 잡지의 모델이다. 이상형은 패션 잡지의 모델이다. 인생의 목표는 살을 빼고 젊어지고 좋은 결혼을 하는 것이란 공허하면서 막연한 생각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여성들을 그렇게 만든 드라마로 컬트 시리즈 섹스 앤 시티를 꼽았습니다. 계속 성상대를 바꾸면서 나르시시즘에 빠져 외롭고 불만족스러우며 뭔가 붕 뜬 채 살아가는 여성상을 러시아에 심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남자의 경우 술에 취하거나 삼두박근에 집착해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며 소셜 네트워크에 화난 댓글을 다는 부류들을 언급했습니다. 제대로 일한 적도 없고 컴퓨터 게이머만 몰두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질 수 없다고 지레 낙담하는 자칭 약자들을 말한 겁니다. 그녀는 그러면서 어려운 시간은 강한 사람을 만들고 강한 사람은 좋은 시간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역으로 좋은 시간은 약한 사람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어려운 시간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나는 러시아에서 여러 해 동안의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은 많은 나약함을 만들어냈다고 시작했습니다. 결국 약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면서 식물처럼 지내면서 별 아이디어도 없는 무의미함은 질병보다 더 영혼을 썩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나는 러시아인들에게 선조들의 어려웠던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버지와 조부의 기억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박해, 사랑하는 이의 상실, 기근이 있었지만 선조 세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불만과 변덕은 자신의 약점과 의지 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삶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겼다고 마리나는 말했습니다. 또 그들은 개인보다는 대중을 더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일과 금식, 가족, 기도, 우정은 불만을 치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라고 말합니다.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으며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하며 같이 느끼며 이를 삶의 가치 있는 목표로 여겨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 불만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사람을 무력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돕지 않으면 자신을 존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자로서는 멸종을 피하려면 위험, 힘들면서 가치 있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나는 그러면서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에는 명예와 의무, 조국에 대해 아는 진정한 남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선에서 목숨을 거는 남성들을 보며 많은 여성들도 불만에서 치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수 군사작전을 계기로 러시아라는 나라가 변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조국과 가족, 영혼을 구하는 강한 사람들, 영웅 덕분에 나라의 정신이 다시 건강해지고 있다고 마리나는 강조했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올해 러시아의 곡물 수확은 풍작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미트리 파트루셰프 러시아 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곡물 수확은 약 1억 5천만 톤에 달합니다. 드미트리 장관은 러시아가 2022년에 약 1억 5천만 톤의 곡물을 수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가 두마에서 열린 정부 주재 세션에서 그는 비트, 콩, 유채, 감자, 야채, 과일의 작물 수확량이 작년에 비해 더 높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풍작은 좋은 날씨 같은 요인뿐 아니라 중요한 기술 혁신에 따른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광물성 비료의 사용이 증가해 면적당 소출이 늘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총 곡물 수확량은 1억 2140만 톤이었는데 이게 올해 1억 5천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독일의 정치사회평론가 것 에벤 웅가르는 민주주의와 열린 사회를 정의하는 모든 것이 독일에서 해체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안전보장이 독일 안전보장이라면서 전쟁 개입에 반대하고 있는 그는 독일의 언론이 한심한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매체들이 진실을 가리고 모든 것을 거꾸로 보도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있으며 러시아는 도둑 엘리트들이 사람들을 강탈하고 억압하는 독재 정치라는 엉터리 레토릭이 대표적이라는 게 그의 견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자유 언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게 독일에서는 금기가 됐습니다. 그는 독일의 언론들이 정치인들과 파벌을 형성해 스스로 저널리즘의 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당국은 언론을 심하게 검열하고 있으며 그들의 지침에 반하면 심하게 단속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면 탄압을 받게 된다. 것 에벤 웅가르는 현실을 도외시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범죄를 치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얼버무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면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 외의 다른 곳에서 값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떠든다고 해서 없던 대체 에너지 시장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저널리즘은 현실의 복잡성에 접근해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독일 저널리즘은 단순한 흑백 논리에 빠져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일 기민당 부대표 안드레아 린홀츠가 러시아 뉴스 관련 허위 정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경악했습니다. 정부가 법치와 상관없이 담론 자체를 억누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언론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RT의 독일어판이 진실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자유민주당도 러시아 매체뿐 아니라 독일 내 이견에 대해서도 억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독일에서는 서방의 경제 제재가 독일과 유럽연합에 해롭다는 논조는 러시아의 허위 정보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주류 매체들은 모든 것이 괜찮고 독일 경제는 예상보다 더 견조하다고 보도해야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무기를 지원받아야 한다면서 분쟁의 원인을 거론하면 러시아 편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것 에벤 웅가르는 영국 정보기관이 흘리는 왜곡된 정보에다 독일인의 잘못된 우월감, 소위 전문가들의 엉뚱한 상상이 연쇄작용을 일으켜 저널리즘을 황폐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